안녕, 너굴민이야.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네. 이번에는 다시 회계 쪽으로 돌아와서 회계 쪽에 대한 계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해. 자, 계정이라고 하면 되게 많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것처럼 자산에서도 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권리 같은 것도 있고, 부채 쪽은 뭐 부채는 빌린 돈이었다고 했고 자본은 남한테 투자받은 거. 여태까지 우리가 회계 쪽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많은 계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일 심플한 거는 계정 중에서도 이제 상장사의 재무제표. 상장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상장사 A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가 있잖아. 그러면은 좀 약간 정형적인 포맷이 있어. 현금 그리고 플러스 현금 비슷한 것들. 예를 들어서 현금 비슷한 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보통예금, 실제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계좌 같은 거지. 뭐 그런 것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처럼 완전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 있지.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뭐다? 뭐 물건을 사와서 팔려고 내 창고에 넣는 것들, 혹은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던 원재료들. 그래서 재고자산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어. 상품, 제품, 반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상품은 내가 커머셜, 실질적으로 사다가 팔려고 하는 거고, 제품, 내가 만든 거. 반제품, 반제품은 제품이 되다가 만 것들이지. 이것도 물론 재고지. 이런 것들을 뭐 재고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뭐 원재료도 있겠지. 원재료가 반제품이 되고 반제품이 제품이 되고 뭐 이런 식일 거야. 재고자산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매출채권.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받을 돈이야. 이거는 물건을 팔고 바로 현금을 받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 한 달 뒤에 준다던가 2주 뒤에 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런 것들, 돈 받을 권리. 제일 좋은 거는 물건을 팔고 바로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회사는 뭐 금액이 워낙 크고 건수도 워낙 많으니까 한 달, 뭐 두 달, 세 달, 6달, 뭐 길게는 1년까지 돼서 딱딱 정산해서 주고 그렇거든. 특히 수출의 경우는 더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출 채권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이런 계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형. 저번에 자세히 얘기했었지? 까먹은 거 아니지?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토지, 건물.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그냥 딱 들고 있는 거. 건설 중인 자산. 내가 토지랑 건물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물을 내가 내 회사에서 짓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는 다 만들고 나면은 딱 대체를 해주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 자산,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산은 뭐가 있을까?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있어. 무형. 실체는 없는데 자산이 있는 거야. 봐, 현금. 얘들도 보면 다 실체가 있어. 통장 있지, 현금 있지. 매출 채권은 계약서라는 것들로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액션으로 좀 보여줄 수 있긴 하지. 권리는 이것도 약간 무형이긴 하지만 무형자산이라는 거랑 좀 구분을 하는 편이야. 무형자산은 뭐가 있냐면 회원권. 회사에 가보면 골프 회원권 막 이런 거 많거든. 회원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개발비. 요것들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성격이야. 회원권, 막 골프 회원권. 돈 주고 샀지. 근데 가서 골프 칠 수 있는 권리야. 임원들이 가서 이제 접대도 하고, 그리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큰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업에 대한 권리 해서 영업권이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소프트웨어는 뭐 실체는 없지. 뭐 엑셀. 일하려면 엑셀도 써야 되고,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거는 실제 돈을 내고 내가 사오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를 빌리거든. 근데 내가 돈 내고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짭짤한 것들을 만드는 자산의 모든 정의를 충족하는데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다고 자산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하고, 영업권이라는 게 있지. 이 영업권은 실질적 뭐 권리금 같은 거야. 자, 내가 돈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뭐 이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혹은 벌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곱창집이 엄청 잘 되는 거라. 그래서 사장님, 그 곱창집 나한테 파쇼. 내가 한번 운영 더 잘 해볼라니
그러면은 사장은 여기가 목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자기가 여태까지 투입하면서 해온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다 넘기는 거야. 곱창집 해봐야 뭐 그런 뭐 설비나 이런 게 얼마나 되겠어. 실질적으로는 곱창집이라는 장사가 잘 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권리 같은 걸 싹 다 받아오는 거거든. 무형의 하지만 짭짤하게 확실한 거. 그래서 내가 권리금을 2억을 주고 그 곱창집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설비 뭐 테이블 장비 이런 거 해봐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1억 7천 8천은 뭐냐? 그 곱창집, 잘 나가는 곱창집 발음이 안 되네. 미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권리를 싹 사오는 거지. 이것도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것들이야. 개발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재밌거든. 개발비라는 게 있어. 이게 개발 뭘까? 뭔가 비용인 것 같은데? 그지? 비용인데 왜 이게 자산이야? 그러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개발은 뭔가 개발을 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뭔가 무형이다? 형체가 없다? 아까 얘기했지. 개발한다. 그럼 뭔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설 중인 자산. 얘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유형. 뭐 아파트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사옥, 설비, 기계를 내 돈 들여서 짓고 있는 것들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개발비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것들을 형태가 없는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매겼지.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뭐 실험도 해야 되고, 뭐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을 먼저 거쳐. 임상. 그리고 뭐 동물 실험도 하고, 뭐 인체에 해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인체에 그러니까 해도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어야겠지. 당연하지. 이 두 개가 핵심일 거야.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 되겠지? 그래. 그런데 요것들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지. 약은 자연에서 원재료를 추출하고 뭔가 뭐 항암제라고 하자. 항암제, 뭐 기저계, 탈모 치료제, 또 뭐가 있을까?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이런 효능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암도 없고 탈모도 없고 살도 안 찌는 이 세상 참 좋을 텐데. 난 지금 살도 많이 쪄 있어. 지금 돼지 너구리라서 빨리 빼야 되는데. 요즘 조금 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동물 실험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1상, 2상, 3상 하고, 자, 해가 없다, 문제가 없다, 효능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야지만 신약이 되겠지? 그리고 신약을 만드는 노하우가 되겠지? 뭐 그러면은 레시피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레시피를 대량 생산하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 부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빼고,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연봉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험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 돈 엄청 많이 들어간대. 몇 조씩 들어갈 때도 있대. 보통 몇 천억에서 몇 조가 들어간다고 한대. 신기하네. 그럼 봐. 이 약이 로또 같은 거라서 개발이 언제 될지를 몰라. 다 이제 이 시간과 돈이 들어가서, 다 말했지. 뭔가 돈을 썼을 때 이 회사 밖으로 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썼을 때 나가서 뭔가 없어지면 이건 비용이고, 돈을 썼는데 뭔가 이것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지. 이거 뭔가 짭짤하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계속 남아서 돈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돈은 똑같이 나갔는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느냐, 돈을 주고 그냥 밥을 사 먹고 끝냈느냐 인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썼던 돈, 이거는 그냥 비용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건설 중인 개발비라고 봐야 될까? 여기서 이제 회사는 선택을 하는 거야. 자, 선택. 시간과 돈을 썼다. 썼지. 자, 두 가지가 선택지가 있어. 연구비. 이게 바로 그냥 개발비. 얘는 그냥 저스트 비용. 끝.
나와서 없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미련이 없는 거. 개발비. 아, 이거는 이제 뭔가 희망, 기대. 그리고 이건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 부족해서. 그럼 돈 300원을 썼다고 치자. 이 300원을 썼는데 400원짜리 회사에서 300원이나 썼는데 이게 연구비로 나갔다. 그래서 비용으로 나갔어. 그러면은 회사에서 나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100원밖에 안 돼. 근데 개발비로 처리를 했다. B. 이 회사의 가치는 여전히 400원이야. 돈을 쓰긴 했지만 이거는 된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아. 얘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계 기준에서 엄격하게 모든 연구비가 개발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판단이지. 그리고 뭐 회계사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이거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한계는 있지. 진짜 모든 걸 아는 건 회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마음 먹고 숨기면은 진짜 찾기 힘들거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개발비로 처리했을 때 100원짜리. 연구비로 처리했을 땐 100원짜리 회사. 근데 개발비로 처리했을 땐 여전히 400원짜리 회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연구비밖에 안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개발비로 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을까? 당장 회사가 막 주가가 요동치고 뭐 투자자들이 야, 돈 내놔라 이 자식아 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개발비를 잘 봐야 돼. 이제 예를 들어볼게. 잠깐만.